2025년 초 삼성전자 주가가 나흘 만에 3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5만 원대까지 추락했던 주식이었습니다. 그때 증권방송마다 삼성전자는 끝났다, 지금 사면 물린다는 말이 넘쳐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순간 외국인들은 조용히 쓸어담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화면에는 AI 거품 붕괴 경고, 반도체 고점 주의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순매수 창에는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수천억 원씩. 개인이 팔면 외국인이 받아갔습니다. 개인이 또 팔면 외국인이 또 받아갔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AI 거품이라고 합니다. 이미 너무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사면 상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가 수익 비율이 4.7배입니다. 같은 반도체 생태계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29배, 38배를 받는 동안 세계 최대 메모리 기업은 4.7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거품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왜 연휴 직전에 삼성전자만 쓸어담는지 지금부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 팔아버리고 후회하고 계신 분,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지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초의 그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나흘 만에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17만 8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표주가 20만 원. 삼성전자 제대로 불붙었다는 제목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달 전이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삼성전자 주가는 5만 원대까지 밀렸었습니다. 갤럭시의 시대가 끝났다, HBM 경쟁에서 탈락했다는 기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납품 자격 심사, 즉 퀄리피케이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세계 최대 메모리 기업이 AI 시대의 핵심 부품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당했다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시절 수급 데이터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있었습니다. 손절이 손절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분명히 사고 있었습니다. 빠지는 날마다 받아갔습니다. 흔들리는 날에도 받아갔습니다. 개인이 내던지는 물량을 조용히, 꾸준히 쓸어 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비싼 것은 아닙니다. 주가가 올라도 기업이 버는 돈이 그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난다면 오히려 더 싸진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4년 한 해 합산 영업이익이 약 85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전망치는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사이에 이익이 2배 반으로 뛴 겁니다. 주가가 올랐는데 이익이 그보다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오히려 낮아집니다. 즉, 역설적으로 주가가 오를수록 더 싸진 기업이 됩니다.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주가가 오른 2025년 초 기준으로 오히려 2024년보다 낮아져 있었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서 싸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말도 안 되게 저평가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왜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요즘 하도 많이 들으셔서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AI가 왜 갑자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인지 그 연결고리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쉽게 비유해드리겠습니다. AI를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이 컴퓨터들을 창고 한가득 모아놓은 것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지으려면 땅도 있어야 하고 인부도 있어야 하지만 결국 가장 비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재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그 자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중에서도 AI 전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고성능 메모리가 있습니다. HBM,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이 HBM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이 두 곳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 이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전체 HBM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상반기까지 AI 반도체 시장의 왕인 엔비디아로부터 납품 자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1위 메모리 기업이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품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격차가 영원하지 않다는 신호가 2024년 하반기부터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설계를 바꾸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수율 문제를 해결하고 스펙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경 삼성전자의 HBM 3위 엔비디아 퀄리피케이션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수백조 원의 돈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문학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문학적인 숫자를 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구글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메타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부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며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투자한 금액이 580조 원을 넘어섭니다. 58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국가 예산과 맞먹는 돈을 단 몇 개 기업이 AI 인프라 하나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땅보다 훨씬 더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가 가장 비쌉니다. 그 다음이 CPU,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반드시 붙어야 하는 것이 HBM, AI 전용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집을 지을 때 인부 없이 짓지 못하듯이 AI 칩이 아무리 좋아도 HBM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HBM이 없으면 AI 칩이 제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구글도, 아마존도, 메타도 HBM을 구해야만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 HBM을 만드는 기업이 사실상 두 곳뿐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이 구조에서 SK 하이닉스의 2025년 예상 매출이 200조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116조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67%입니다. 여러분, 67%입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도 이런 마진율은 흔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보통 5%에서 10% 사이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제조업 기업이 67%입니다. 순이익률도 54.9%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이 4.7배입니다. 이게 왜 이상한 숫자인지 다음에서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가 수익 비율, 흔히 PER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1년에 10,000원을 법니다. 그 기업의 주가가 100만 원이라면 주가 수익 비율은 100배입니다. 주가가 5만 원이라면 5배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을수록 이익에 비해 주가가 싸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1,000원을 주고 10,000원짜리 기업을 사는 셈이 되는 거죠. 이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2025년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은 4.7배입니다. 4.7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숫자인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한미 반도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잘 되면 따라서 잘 되는 협력사입니다. 이 한미 반도체의 주가 수익 비율은 38배입니다. 또 다른 소부장 기업 HPSP의 주가 수익 비율은 29배입니다. 원천 기업, 즉 SK 하이닉스가 4.7배인데 협력사는 38배를 받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협력사보다 8배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비교 대상을 미국으로 넓히겠습니다.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주가 수익 비율은 10몇 배 수준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마이크론의 절반도 안 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마이크론보다 나쁜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좋습니다.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는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압도적 1위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실적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평가는 협력사의 8분의 1을 받고 있습니다. 이 괴리가 왜 생겼을까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저평가의 이유와 함께 이 저평가가 언제 해소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해소의 방아쇠를 당기는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AI 거품 논란 들어보셨습니까? 올해 들어서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외신에서, 국내 경제 뉴스에서 AI 버블이 꺼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반도체 주가가 출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해집니다. 이거 진짜 거품 아닌가? 지금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AI 거품 논란이 나오는 진짜 출처를 추적해보면 그 논란은 전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서 나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오라클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AI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가 언제 수익으로 돌아올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었는데 거기서 돈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를 시장이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AI 거품 논란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하드웨어 기업들,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에 해당하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전혀 해당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드웨어 기업들은 이미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찍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언젠가는 수익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돈을 쓰는 동안 하드웨어 기업들은 그 돈을 지금 이 순간 받아서 이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실체도 없는 기업들이 그냥 인터넷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수십 배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 67%를 찍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품입니까? 실체입니다. 숫자입니다. 이미 통장에 들어온 돈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AI 거품이 아닌데도 이렇게 저평가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삼성전자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칩, HBM. 이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려면 엔비디아의 품질 인증, 즉 퀄리피케이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HBM3이 이 인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이 AI 시대의 핵심 부품을 납품할 자격을 얻지 못한 겁니다. 시장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삼성전자는 AI 시대에 뒤처졌다. 주가는 5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그 기간 SK하이닉스는 혼자서 HBM 시장의 70% 이상을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빠진 자리에서 SK하이닉스가 홀로 엔비디아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하반기 삼성전자가 설계를 전면 변경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경 드디어 삼성전자의 HBM3이 엔비디아 인증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 주가가 갑자기 폭등한 핵심 이유입니다. 뒤처졌던 기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따라잡은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제품인 HBM4에서는 처음부터 경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HBM4 시장은 이제 막 열리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전장에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앞서는 스펙을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HBM4 시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숫자 하나를 보셔야 합니다. HBM3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70%가 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뒤늦게 들어왔지만 점유율은 미미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심지어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HBM4 시장에서는 판이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는 HBM3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HBM4를 처음부터 설계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HBM4 시장이 열리면 SK하이닉스가 1벤더, 삼성전자가 2벤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HBM4 스펙이 SK하이닉스 못지않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마이크론은 이 경쟁에서 더욱 뒤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HBM4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양강 구도가 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삼성전자의 또 다른 무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파운드리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을 만들어서 TSMC에 가져가 추가 공정을 맡겨야 합니다.
중간 마진이 생깁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내부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가 완성돼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테슬라, 퀄컴, 애플 등에서 삼성 파운드리 수주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엑시노스 2600이 22나노 공정에서 양산이 결정됐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 사실들이 연결되면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직 계열화. 기업 삼성전자가 HBM사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파운드리까지 살아난다면 지금의 저평가는 기회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숫자를 직접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2025년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을 계산하면 4.7배입니다. 4.7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4.7배입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은 33배입니다. 만약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됐다면 같은 이익 구조에 33배를 적용했을 때 시가총액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7배가 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은 2025년 초 기준 1,100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었다면 시가총액이 5,000조 원은 됐을 겁니다. 디스카운트를 절반만 인정해도 3,000조 원은 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1,100조 원과 비교하면 아직도 2배 이상의 공간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국인들이 연휴 직전에 삼성전자를 쓸어 담은 이유입니다. AI 거품 논란의 진짜 타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수익화 모델을 아직 완성하지 못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드웨어,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릅니다. 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찍고 있습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이미 통장에 들어온 돈이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익 기준으로 보면 이 기업들은 여전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올랐는데도 싸다는 것. 이게 이 영상 전체의 핵심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저평가가 유지되는 걸까요? 한국 주식시장에는 오래된 낙인이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같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도 한국에 있으면 미국보다 낮은 평가를 받는 현상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원화 표시 주식이라는 점이 첫 번째입니다. 달러로 투자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환율 리스크가 항상 따라옵니다. 미국 달러로 투자하면 달러 수익이 바로 나오지만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 리스크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뀝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우호적인 정책이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지배 구조 문제입니다.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기업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HBM 시장에서 점유율을 회복하면 저평가가 조금씩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크게 오릅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이익 폭증은 도미노처럼 퍼집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늘면 HBM 수요가 늘고 HBM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반도체 기업 이익이 폭증합니다. 그 다음 도미노는 에너지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 전기를 공급하려면 원전,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면 원전 관련 기업들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 도미노는 소부장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되면 장비와 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미 한미 반도체 주가 수입 비율 38배가 그 증거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2024년 여름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밀릴 때 손절하신 분입니다. 오래 들고 계셨는데 뉴스에서 매일 삼성전자 위기, HBM 탈락이라는 말이 나오니 더는 버티기 힘드셨습니다. 결국 5만 원 초반에 파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초 삼성전자 주가가 17만 8천 원을 찍는 것을 보셨습니다. 4개월도 안 되는 시간에 3배 넘게 오른 겁니다. 이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15만 원대에 삼성전자를 사셨는데 주가가 오르자 오히려 더 불안해지신 분입니다. 이제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미 너무 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드십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숫자가 아닌 감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시 주변 대기성 자금이 110조 원이 넘습니다. 주가가 조금만 빠지면 들어오려고 기다리는 돈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오를 때 조금씩 팔고
빠질 때 조금씩 사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시장은 생각보다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연휴 전 삼성전자를 쓸어 담는다는 것은 그들이 단기 수급이 아닌 구조적 흐름을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기 차트가 아니라 이익 구조를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분할 대응 전략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량 보유도, 전량 매도도 정답이 아닙니다. 어떤 결정을 해도 후회가 따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 구조상 피할 수 없습니다. 최고점에서 팔 수 없습니다. 최저점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 전제 위에서 절반은 차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이클이 끝나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 보유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절반을 팔면 주가가 올라도 나머지 절반이 있고 주가가 빠져도 이미 익절한 부분이 있으니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됩니다. 오른 날에 조금 덜어내고 빠진 날에 다시 일부를 채우는 방식으로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사이클 전환 신호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는 징후는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기업들이 명분 없이 대규모 증설을 발표하거나 바인딩 계약 없이 주문이 급증하거나 재고가 갑자기 쌓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전환 신호입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매 분기 AI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고 HBM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며 반도체 기업들이 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찍는 동안은 사이클이 진행 중입니다. 이 신호들이 바뀌기 전까지는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방안은 반도체와 에너지를 한 세트로 보는 것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없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늘수록 전력 수요는 폭증합니다. 반도체 기업이 잠시 쉬는 구간에서 원전, 에너지 저장 장치, 전력기기 관련 섹터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섹터는 사실상 같은 AI 투자 사이클의 양쪽 바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타이밍에 에너지 관련 섹터로 일부 이동했다가 반도체가 다시 달릴 때 돌아오는 순환 전략이 이 사이클에서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I 거품 논란의 진짜 타깃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었지만 아직 수익화 모델을 완성하지 못한 기업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드웨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영업이익률 67%, 순이익률 54.9%가 그 답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은 4.7배입니다. 협력사인 소부장 기업이 38배를 받는 동안 세계 최대 메모리 기업이 4.7배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됐다면 5천조 원은 됐을 기업이 1,100조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3 엔비디아 인증 통과, 그리고 HBM사 시장에서의 반격 준비, 파운드리 수주 정상화, 이 세 가지 모멘텀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하면 저평가는 서서히 해소됩니다. 외국인들이 연휴 전에 삼성전자를 쓸어 담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이익 구조를 봤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숫자를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AI 거품이라는 헤드라인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200조 원이 넘는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고 계십니까? 사이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신호가 바뀌기 전까지는 공포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들고 계신지 아니면 팔아버리고 고민 중이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